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축구 감독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아, 퍼거슨 감독. Is watched and no danger of a hair-drying treatment, but there's no mistake. 다들 퍼거슨 감독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맨유 감독님 아니셨어요? 그렇죠. 맨유 감독으로 오래 박지성 선수가 있으실 때.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네네. 많은 사람들이 퍼거슨 감독을 부를 때 퍼거슨 경이라고 부릅니다. United have reclaimed the European Cup on the late Sir Matt Busby's first term. Following in his footsteps all the way to the palace, arise Sir. 퍼거슨이 합류하기 전에 이 팀은 항상 만년 꼴찌에서 두 번째. 진짜? 성적이 그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던 팀이었는데 이 퍼거슨호가 된 후에 리그 우승만 무려 13번. 이야, 대박이다. 27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총 38개나 받은. 아니, 근데 그런 퍼거슨 감독 별명이 왜 헤어 드라이어입니까? 궁금하시죠? 예.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Running the stadium will send off 아, 열정이 엄청나시구나. fired in spectacularly off the post, and then of course Cristiano Ronaldo. 퍼거슨 감독은 선수들이 못하면 굉장히 심하게 호통을 치곤 하는데 이 쉴 새 없이 열을 뿜어내는 바람에 마치 헤어드라이어를 킨 것처럼 선수들 머리카락이 날린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헤어드라이어. 대박이다. 진짜 열정적이신가 보다. 대충 뭐라고 이렇게 열변을 뿜어대냐면요. 야! 우리 할머니도 너무 안 빠르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3년이나 뛴 새끼 그딴 공 하나 못 받아!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선수들의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열기를 뿜어내는 거죠. 그런 말을 정말 마치 섬광탄처럼 쉴 새 없이 쏘아붙이는데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특히 또 한국에서는 조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팽배해져 있는 뭐 강날두라고 했었잖아요. 강날두라고 했었죠. 지금은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것 네네, 같은데. 맞아요. 예, 예. 천하의 호날두도 어릴 때 이 퍼거슨 감독에게 헤어드라이어를 당하고 펑펑 오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네네. 말만 심하면 다행인데 가끔은 나를 향해서 물통도 날라오고 신발도 날아오고 심하면 의자까지도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어떨 썰까지. 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퍼거슨 감독이 선수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다고 해요. 나를 넘어서는 놈들은 다 죽는다. 그 무슨 약간 말이야? 하극상은 안 된다 이거지. 나한테 대들지 말아라. 아, 그런 거? 내가 왕이다. 내가 썰이다. 왕. 내가 경이다. 내가 정해놓은 이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러네. 그 당시 맨유에서 가장 잘 나가던 선수, 스타 플레이어. 루니? 베컴. 루니, 베컴. 그 당시에 라이언 긱스 선수. 아, 긱스! 맞아, 맞아. 데이비드 베컴 선수. 맞아, 맞아. 이 둘을 특히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직접 지켜본 영국의 스포츠 기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Hi Sue, how are you? Yeah, how are you? You must be young. Yeah, you come all the way from Korea. Well, Ryan Giggs told me, actually, with David Beckham, he was slightly older than Beckham, when he was coming through with Beckham, actually, those two probably were criticised more by Ferguson than any other player. Because they were superstars, Giggs would say to me that sometimes he would sit there thinking, why is he shouting at us? Why is he shouting at us? But later, he realised that the reason Ferguson was doing it was to send a message to the other players. That message being, if I can shout at these two, who are the two most famous players in the team, if I can shout at those two, then I can definitely shout at you. He was getting it, Beckham was getting it, just to make sure that all the others were kept in line.
Ferguson was very famous for always knowing where his players were away from the field, what they were doing, who they were with, how late they were staying up, 그게 다 체크가 돼요? which bars they were drinking in, which restaurants they were going to. Control was everything to Alex Ferguson. 허거슨 감독 시절의 맨유는 그야말로 금지령 천국이었습니다. 아, 금지령. 금지령 하나. 목토시 착용 금지. 축구 선수들 훈련 받을 때 추우면은 목에 토시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허거슨 감독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라면 차가운 칼바람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이유였대요. 너무 당혹스럽죠? 당황스럽네요. 진짜? 화려한 축구화 착용 금지. 23살 밑으로는 스포츠카 금지. 경기 끝나고 파티 참석 금지. 자, 게다가 신입이 들어오면 고정 질문이 3가지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있는지, 만나는 여자 있는지. 정답. 자네 여자친구 있나?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지. 그렇죠. 자, 2번째. 그럼 얼마나 오래 교제했지? 왜? 3번째. 약혼은 했나? 자, 이런 것까지 물어보니까 선수들하고 안 부딪혔을 리가 없어요. 그러게. 그리고 아까 저희가 가장 큰 피해자 누구라고 했었죠? 베컴 긱스. 그렇죠. 베컴과 긱스, 그 가운데 데이비드 베컴. 자, 사진을 한번 보시죠. 멋있어. 자, 원래 베컴은 이렇게 치렁치렁한 금발이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 기억나. 삭발했잖아. 이렇게 삭발을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습마저 멋있어도 난리 났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데이비드 베컴의 삭발 사진이 영국 신문 일면에 쫙 깔려요. 베컴이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신을 했냐? 자, 실은 원래 삭발 전에 한 머리가 바로 이 머리. 모이칸 스타일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근데 퍼거슨 감독이 이 머리 스타일을 보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우, 싫어하죠. 너무 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이 데이비드 베컴이 비닐을 쓰고 다녔대요. 비닐을 쓰고 안 걸리려고. 그러다가 걸렸구나. 결국에는 경기를 하려면 비닐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걸리지. 경기 당일날 딱 걸리고 만 거죠. 당장 가서 그 머리 다 밀고 와. 그 말을 들은 데이비드 베컴이 바로 화장실로 가서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그렇죠. 퍼거슨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퍼거슨 감독이 유독 베컴에게 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컴이 워낙 잘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어. 맞아요. 그리고 한참 빅토리아랑 막 연애할 때라 엄청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자,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와 아이돌의 만남. 뭐 기자분부터 해서 파파라치들이 얼마나 쫓아다녔겠습니까, 정말. 그러다가 2003년도 FA컵 경기에서 맨유가 아스날에게 패배를 하자 그 화가 베컴에게 쏟아집니다. 너는 아스날 애들한테 완전히 졌어. 분노를 쏟아낸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베컴이 퍼거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감독님은 아스널 감독에게 지셨죠?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예요. 와, 이거 무섭다. 미쳤다.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거죠. 야, 이건 전쟁이다. 이 말을 들은 퍼거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아니지. 굉장히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이면서 옆에 있던 축구화를 빵 걷어찬 거야. 자, 그런데 그게 그만 베컴의 이마에 날아와서 팍 꽂혀버려. 웬일이야. 꼬맸네. 네, 지금 눈썹 윗부분에 꼬맨 거 보이시죠? 베컴의 이마가 찢어졌고 이 베컴과 퍼거슨의 관계도 완전히 찢어집니다. 자, 그 해에 베컴은 퍼거슨 감독을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잡진 않았어요? 퍼거슨이 그래도 이거는 뭐 이거고 그래도 베컴 있어야 돼 이렇게 막 잡진 않았을까요? 퍼거슨 감독의 철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여도 팀의 분위기를 해친다 싶으면 무조건 아웃. 퍼거슨의 통제의 과한 면이 물론 있지만 예측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튀고 기강을 해치고 또 대들고 이런 통제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이게 다른 선수들한테 미칠 심리적인 영향도 고려를 하고 하는 행동 같아서 전략적인 통제로도 보여요. 퍼거슨은 심리전의 대가라고도 불렸어요. 한 선수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어요. 워낙에 욕심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경기에서 뛸 수 있을 날만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때 퍼거슨 감독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아 보이네. 그러면 그 선수 입장에서는 희망이지 희망. 희망이 보이겠죠. 예. 드디어 됐다. 감독님이 드디어 나를 어. 출전시키려나 보다. 그렇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발 라인업에 이 선수의 이름은 없었어요. 이건 희망 고문인데 왜지? 그런데 며칠 뒤에 퍼거슨 감독이 다시 그 선수에게로 옵니다. 오늘은 컨디션 어때? 그랬더니 이 선수가 답을 하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나를 출전시키려나 보다. 그렇지.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퍼거슨 감독은 그날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가 됐어요. 결국 감독님! 왜 제 컨디션을 그렇게 체크하면서 절 내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못 믿었습니까? 퍼거슨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번 경기 한번 뛰어볼 텐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제서야 그 선수를 경기에 내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선수는 복귀전에 들어서자마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아서 빵!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축구 영웅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 일에 대해서 훗날 본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정말 나의 이런 심리를 읽고 있었다면 나는 그가 진정 천재라고 생각한다. 심리전의 대가답죠. 자, 그런데 퍼거슨 감독은 선수들만 이렇게 컨트롤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인터뷰한 이한 기자님, 네. 아까 만나보셨죠, 영상으로? 기자분들까지? 맨유 선수 한 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기자회견장에 출입을 금지당했대요. And then got an email from my sports editor, and I was like, wow, he just absolutely tore me to pieces. I think you're rude. I think you're arrogant. I don't want you. So at the very least, I need to try to put my point of view across. So I wrote back and asked for a meeting. He just, I mean, I suppose in a way, it wasn't the hairdryer, he wasn't screaming at me, but he just said, this is what I don't like, this is what I don't like, this is what I don't like, this is what I don't like. He said, welcome back to my Friday press conferences. I said, thank you very much. Then he banned me again about a month later. 기자들, 내 선수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그렇지.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마자. 네네. 자, 이렇게 가차없이 굴지만 이한 기자는 퍼거슨 감독을 그래도 존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15년을 한 팀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베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퍼거슨 감독은 내가 경험한 최고의 감독을 넘어 11살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도착한 순간부터 떠난 날까지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퍼거슨 감독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혼이 났던
선수들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퍼거슨 감독에게 헤어 드라이어를 당하는 거를 명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It's a thank you to Manchester United. You have been the most fantastic experience of my life. Thank you. Let's hear it for Sir Alex Ferguson. 그러자 지금의 맨유 감독인 텐 하그에게 퍼거슨이 한 가지 조언을 건넸다고 합니다. 자네, 맨유를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네. 사실 퍼거슨 감독은 늘 자기 팀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네요. 정말. 자, 인기 없는 팀을 맡았을 때는 관중이 없어서 선수들 사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을 했었고 직접 확성기를 들고 홍보를 다니기까지 했어요. 자, 경기 당일에 눈이 쌓여 있으면 선수들이 뛰기 힘들까 봐 아침 일찍 와서 직접 삽을 들고 눈을 치우는 감독이었다고 해요. 최고다. 대단한 거죠. 최고네. 자, 그러다가 이제 선을 넘으면 막 폭발하고 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도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로 2번 이상 비난하지 않는다. 멋있다. 그리고 70명이나 되는 선수들은 물론이고 구단, 프런트 직원들까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으로 기억을 한다. 그리고 기자들이든 누구든 남들 앞에서 내 선수들 절대 욕하지 않는다. 최고의 리더다. 자, 그런데 이제 1983년에 딱 한 번 TV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오늘 경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기고도 경기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날 스스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그러니까 퍼거슨은 통제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는 리더로서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존경을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이죠. 참 어른이다. 진짜 어른이다. 아.